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내 이름은 기명을 못 하는데 되게 유명하네요. 이제 곧 텔레비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능 만점. 예,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법 강의를. 요새 걔네들이 아주 그냥 낫죠. 수능 100점. 그걸로 또 출판해서 돈도 벌죠. 난놈들은 난놈들이에요, 보면. 근데 걔 강의를 들었는데 2시간 강의인데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한 100명은 있는 것 같더라. 네. 그러니까 걔가 원가가 얼마겠어요. 그죠? 일단 하는데 제가 이제 앞에 앉았거든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요? 근데 이제 저는 비즈니스 하니까 저 자식이 뭔 말을 하려고 날 저를 물어보지? 일단 내가 교재예요, 교재. 앞에 가면. 예. 여러분, 코미디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앞에 앉으면 울고 오잖아요. 맨날 나가고 논다고요. 그래서, 아까 울고, 그러니까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가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앉으면 안 돼. 뒤쪽에 앉은 게 낫죠. 하여튼,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하여튼, 좀 교과서를 보고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하여튼,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하여튼, 어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나왔죠. 자존심 진짜 상하죠.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맨날 이런 말 하셨는데, 쟤는 전과도 안 봤다! 그래도 만점 받더라! 하여튼, 했더니,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요새 텔레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문제집을 풀어본 적이 없대요. 문제집에다가 답을 다 달아놨대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걔의 말은 그거예요. 우리나라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냐고요. 우리나라 수능은요, 일단 교수님들 몇 명이 있대요. 그리고 걔네들 잡아다가 호텔에다 때려 박아 놓고요. 걔네가 문제를 낼 때마다 한 문제당 100만 원씩 준대요. 문제가 딱 떨어지죠. 그러면 스태프들이요, 전국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조사한대요. 그거랑 똑같은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쫙 조사해서 없으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맨날 시험을 볼 때는 한 번도 못 본 문제가 나오는 거래요. 대신요, 조금씩 틀어놓는 거야. 시험의 메커니즘은요, 맞게 하는 게 아니라 틀리게 하는 거래요. 난 그런 것도 몰랐어요, 잘. 맞게 하는 게 아니라 틀리게 하는 거다. 어떻게 틀리게 해요? 약간의 혼동을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교과서를 안 보고 모든 시중에 있는 문제점을 다 사가지고 그걸 풀죠. 그럼 출판사 애들이 좋은 거래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답을 알면 되는 건데 그걸 왜 낑낑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걔랑 나랑은 그러니까 삶이 역이었죠. 난 이렇게 갔는데 걔는 이렇게 온 거죠. 나는 답을 내가 맞추려고 한 거고 얘는 답을 정해놓고 왜요? 이게 왜 답인가를 한 거죠. 여러분, 10문제 풀 때 누가 더 빨라요? 얘가 더 빠르죠.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었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거 나오면 난 또 틀리죠. 그렇잖아. 왜요? 왜? 모든 문제가 틀리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깐더리 퀴즈. 그러니까 얘는요, 우리나라 시중에 나오는 문제 다 풀었대요. 그리고요, 수능을 보니까요, 다 보이더래요, 답이. 아, 이거 이렇게 꼬여놨구나. 이렇게 꼬여놨구나. 토플, 토익 점수를 높이려고 해외 연수를 가는 건 바보죠.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왔는데, 제가 7년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가서 토플을 봤거든요. 그때 알았죠. 제 토플 스코어가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원주민과 대화 불능. 나 진짜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왜냐면 난 다 틀려. 왜요? 틀리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잘 푸는 것과 영어를 잘하는 건 전혀 다르더라고요. 제가 강남에 있는 모 학원을 끊었어요. 왜냐면 제 여동생이 추천을 해줬거든요. 제 여동생은 여기 홍대 미대를 나왔어요. 근데 토플 600, 토익 만점. 걔는 그 학원을 3년을 다녔어요. 근데 걔는요, 리딩 컴프레이션 같은 거 풀면요, 뚝뚝뚝뚝뚝 찍어요. 왜? 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읽다가 하니까, 뒤에 한 5문제 못 푸는 거야. 근데 얘는 다 풀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토익 같은 거 하나 모르니까, 토익 나오면 사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손이 위를 가면요, 핸드 일단 거기에 답이 있대요. 그리고 나서 제거법으로 하는 거래요. 이거 안 되고, 이거 답이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 묻지 마. 나도 몰라. 답은 스코어가 말해줘.
그때 제가 이제 여동생한테 그랬죠. 너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하면 안 된다? 너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하면 뭐가 되겠어? 근데 걔는 지금 미국에 갔다라는 거죠. 왜? GRE도 좋고, 토플도 좋고. 저는요, 못 가! 토플 갖고 오래! 그거 있잖아요.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못하는 사람이. 그래, 아까 얘기 드렸죠. 비즈니스 못하는 사람은 착해요. 공부도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죠. 책 보고, 뭐 보고, 문제집 다 보고요. 그래서 문제집 출판하는 사람도 부자 만들어주고, 사장님도 부자 만들어주고, 과외선생님도 부자 만들어주고, 나는요? 스코어 낮고. 그러면서 또 다시 무슨 고민을 해요? 집에 가서? 내가 너무 열심히 안 했나 보다 잠줄이고. 그죠? 잠줄이고. 어떤 애는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문제집 보고요, 이렇게 말을 해. 보고, 그리고 애들이 물어봐요. 너 어떻게 공부해? 그러면 뭘 알려줘요? 난 너처럼 공부한다고 알려줘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너 공부했어? 어제 잤다. 이런 거 있잖아. 왜요? 기만술. 그죠? 왜? 어차피 상대평가 아니야. 요새 그것도 나오대. 그 SK텔레콤 그거 해서요. 예? 공부하다가 뭐 하면 뭐야? 자는 척 하는 거야? 그게 전략이라고요, 그게.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러겠죠? 야, 쟤도 자는데 나도 자자. 그러면 뭐야? 평균 하락. 왜 우리는 옛날에 그런 거를 알았으면서도,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묵묵히 열심히 하는 거. 뭘 열심히 해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걸 열심히 하자. 그죠? 꼭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하냐고요. 안 나오는 것만.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알았을까요? 안 나오는 거 공부한 애들이 훨씬 더 정상적으로 한 거죠. 걔는 정말 학문을 한 거잖아요. 학문을. 학문이 말고 스타들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코어는요, 걔가 높죠. 근데 뭐가 갈려요? 하나는 서울대 가고 하나는 지방대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또 뭐가 갈려져요? 고정관념이 갈려지죠. 처음에는요, 이 정도 차이에요. 처음에 이 정도 차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잘난 놈과 못난 놈의 차이는요, 이 정도 차이에요. 왜요? 어차피 같은 공간에 있거든요. 고등학교 가면요, 이만큼 벌어져요. 노는 애가 좀 다르죠. 대학교 가면요, 많이 달라져요. 그죠? 서울대 가는 서울 애들끼리 놀고요. 지방에 가는 지방 애들끼리 놀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또 달라져요? 시너지라는 게 나와요. 서울대 애들은 서울대 애들끼리 놀기 때문에 뭐예요? 인맥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려요. 지방에 있는 애들은 지방에 애들끼리 놀기 때문에 뭐예요? 인맥이 확실하게 늘어나죠. 답 안 나오는 애들로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포럼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이러죠? 명함 갖고 오라고요. 그죠? 명함 많이 갖고 오라고. 여러분이 무슨 나이트클럽 삐끼예요? 그래서 명함 던지게? 아니잖아요. 명함을 1000장을 갖고 있어봐. 답이 나오나. 제대로 된 사람은 한 사람, 여러분은 1000명을 알겠어요? 부시 대통령 1명이랑 그냥 친하게 지내겠어요? 부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팍 갈라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더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져요? 걔는 이렇게 해서 좋은 데로 가고요. 걔는 그래서 나쁜 데로 가죠. 그러면서 뭐부터 갈라져요? 이제 자동차 달라지죠? 예? 주말에 라이프 스타일 달라지죠? 평수 달라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 만나면 돼. 이 문제가 나오는 건 동창회거든요, 대부분. 그죠? 동창회 가면은 뭐예요? 갈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걔가 뭐를 하는지 보고요, 따라가려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려면요, 자존심을 좀 죽여야겠죠. 그죠? 그래서 좀 성격 있는 애들은요, 욕을 하죠. 저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뭐. 근데 그런 욕을 아무리 해봤자 뭐예요? 여러분, 쩐의 전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이유가 있고 부자도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부자의 이유는요, 성공 벤치마킹이고요. 가난한 사람의 이유는요, 변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 비즈니스는요, 되게 크루하죠. 되게 잔인해요. 이 정이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돈 없고 회사 잘리고 하면요, 친구들이 붙을 것 같아요? 떠날 것 같아요? 떠나요. 여러분 회사 옮기면 그 전 직장 사람들이랑 연락해요? 안 하잖아요. 그때는 왜 지금은 해요? 아유, 지금 여러분이 회사 사람들이랑 지금 친하게 지내는 이유는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뭐예요?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근데 회사 바뀌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왜 만나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죠. 그럼 이제 틀어진다고요, 또. 그죠? 일단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스킬을 늘려서 뭐야? 일단 성과를 내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과정은요, 나중에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부자들한테 그걸 요구해요, 과정. 어떻게 부를 축적했느냐. 그죠? 미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부를 썼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뭐를 안 해요? 도네이션을 잘 안 한다고요. 왜요? 도네이션을 하죠.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뭐야? 너 그 돈 어떻게 벌었어? 그러니까 뭐야? 그냥 땅바닥에다 묻어놓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땅바닥에다 또 메고 묻어놨다고요. 썩고 있대요. 근데 외국 애들은요? 외국 애들은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런 걸 막 하게 되면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단 목표점을 찍고요. 노력해서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돼요? 한 번에 5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리가 안 들으면 다리 찢으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요. 스카이 콩콩을 사. 그러면 도구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안 되면. 그렇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 다리 길이라고 뭐 먹자? 키 커지는 약 먹고 뭐 이러자. 그러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효율의 문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의 문제가. 일단, 여러분이 비즈니스 스킬을 정말 빨리 늘리려면 최고의 방법은요, 여러분 회사 내 비즈니스 스킬을 되게 뛰어난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그 사람과 나와 아주 객관적으로, 난 정직하다, 걔 정직하지 않다, 이건 객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서울시 정직협의회에서 상을 탔으면 쓰세요. 그런 객관적인 거. 나는 걔보다 뭐 부모님이 나는 뭐하다. 그런 것도 쓰지 마세요. 부모님 잘 만난다 못 봤다도 스탬폭이에요. 그죠? 왜? 쟤는 부모님 잘 만나서 난 부모님 못 만났다. 그런 얘기해봤자 답 나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난 부모님 못 만났으니까 더 해야 돼요. 더 전략적이어야 돼요. 기반이 없으니까. 그죠? 걔와 나의 차이를 보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갭이 나오겠죠? 그 갭을 메꾸는 거예요. 그죠? 그 갭을 메꾸면 뭐가 돼요? 난 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를 하는 거예요? 걔를 넘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걔는 걔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식으로 다 구조화를 안 하고 다 따로따로 있다고 하죠. 그러면요.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뭐 아침형 인간 이런 책 보죠? 왜 봐요? 이거 따라가려고 한번 노력한 거 아니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할 줄 알고. 그죠? 그리고 나서 전 국민이 다 깨달았죠?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죠. 걔네들은 아침에 할 일이 많아서 일찍 일어난 거였어요. 저도 옛날에 그 책이 있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났거든요. 왜? 전 국민이 다 그러니까 나도 일찍 일어났다고요. 저는 클럽도 들었어요. 깨워주는 클럽. 30만 원 내고. 인터넷 커뮤니티 있어요. 그래가지고 5시에 딱 일어났어. 할 게 없어요. 자면 안 돼.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버텨요. 그리고 이제 회사 가죠. 거기다 자요.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죠. 이건 과정이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나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끼리 막 으쌰 힘내세요 하니까 나도 막 감동 먹어가지고 막 하자. 그리고요. 답 나오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 출판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 걔네들은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왜 새벽 4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5시에 미팅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CEO들, 그러니까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왜 일찍 일어나냐면요, 미팅을 아침에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요, 일찍 자요. 문제는 나는 새벽에 잔다라는 거예요. 왜요? 회사에서 안 놔주잖아. 그죠? 그분들은 뭐야?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보통 CEO분들 이런 분들은요, 아침에 많이 회의를 해요. 왜? 저녁 시간에 뭐가 이렇게 미팅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시간을 딱 정기적으로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팩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많은 있는 것 중에 구조화가 뭐였어요? 아침과 오후형, 이게 시간대 활용으로 구조화한 거죠. 왜요? 아침형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퍼뜨리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실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성공한 사람들은 꼭 아침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부모가 잘났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학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건 다 뭐예요? 제외된 거죠. 왜요? 내 8년은 메시지가 아침형 인간이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반박된 책 하나 또 있었죠. 오후형 인간. 그죠? 그러니까 너는 알고 보니 오후형 인간 아니더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세상이 참 재밌죠? 여러분, 제가 왜 비즈니스 이쪽을 좋아하는, 저는 원래 영화를 전공했어요. 제가 왜 이쪽을 재밌게 느꼈냐면요. 사회과학은 정말 재밌어요. 왜? 답이 없어. 그죠? 답이 없어서 내가 먼지거리를 말을 해도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을 내가 만드는 거죠. 이 세상에 답이 없어요. 근데 물리나 이런 건 답이 있어요. 그죠? 답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답으로 너무 빨리 가는 공식을 외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이 CEO나 이 지도자는요,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CEO나 이런 사람은 뭐예요? 프로세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풀어간다라는 걸. 그래서 미국의 MIT나 이런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은요, 공식을 몰라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요, 삼각형 있죠. 이게, 그러니까 넓이 재는 거 있죠. 마름, 이거 무조건 삼각형으로 다 길이를 잰대요. 왜? 마름모도 결국 삼각형이고 다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마름모를 빨리 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거 몰라요. 원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요, 원도 삼각형으로 잰대요. 원도 삼각형으로 뎁다 많이 하면 원이 되겠죠. 뎁다 많이 하면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힘드니까 파이라는 걸 아는 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끔씩 텔레비 보면 천재들 있죠. 천재들 문제 풀 때요, 보드에다가 한 가득 쓰잖아요. 그쵸? 원리를 알아가지고 어플라이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요, 그 원리 중간을 쑥떡 모르고 뭐예요? 요것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나오면 풀어요. 안 나오면 못 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에도 뭘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원리. 앞으로요, 이 툴은 계속 나와. 왜 나올까요? 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한테 뭘 줘요? 끊임없이. 배울 거리를 준다고요. 왜? 여러분이 그들에게 시장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영원히 해소가 되지 않는 뭘 줘요? 지식적 탐구를 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괜히 책 사오면 괜히 보지도 않고 뿌듯하죠? 책 사오면 괜히 뿌듯하잖아. 보지도 않으면서요. 그런 걸 계속 주면서 뭐예요? 자기네들이 성장하는 거라고요. 말려들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책은 언제 봐요? 책은 언제 봐요?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 그걸 책으로 풀 거야, 사람으로 풀 거야, 인터넷으로 풀 거야. 이 문제예요. 책은요, 단기적인 성과를 절대 안 줘요. 네이버는요, 단기적인 성과를 줄 수도 있어요. 찍어서 나오면. 그쵸? 우와, 이 정보다 땡! 돈 내시오. 보통 이러지만. 사람은요, 사람이 그래서 더 빨라요. 네이버에 사는 것보다 사람이 더 빨라. 왜? 네이버에 걔가 그거 보고 있었으면. 걔 이미 유료해가지고 걔 회원이야. 그럼 뭐예요? 걔한테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이런 물어보다 책을 많이 보면 똑똑해, 비즈니스를 잘하나요? 아니에요? 책을 많이 본다고 비즈니스를 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누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표님, 보고서를 몇 개월 쓰면 보고서를 잘 써요? 참 순진하구나. 그런 사고방식은 참 순진한 사고방식이죠. 그럼 내가 3개월을 하세요. 그러면 3개월 딱 하고 3개월, 그 4개월째부터 갑자기 확 잘해요? 어제 영어가 그러던가요? 영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발상이 뭐야? 되게 순진한 발상이라고요. 옛날부터 해왔던 거. 몇 개월 과정, 몇 개월 속성.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는 어떻게 배워지는 거예요? 보고서를 잘 쓰는 것도요. 계속 깨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대신이야.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제자리에서 맴돌면 뭐예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사장님이 잘라버리죠.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그러면 여러분 책을 보면 어느 순간 팍 느느냐?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시간 과정하면 비즈니스 스킬이 팍 느느냐?
여러분한테요, 새로운 문제점만 줄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스킬이 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죠. OTA를 하는 거죠. 이게 뭐야 도대체. 얘가 줄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다시 초기를 잡았을 때 늘던 줄던이 됐어요.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왜?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 자체가 무식한 말이거든요. 저는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효율적으로. 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성공하는 사람과 이건희 씨와 나의 차이는요, 최선이 아니라 효율의 문제예요. 이건희 씨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면 1000년이 걸릴 걸 뭐예요? 사원들을 시켜서 하잖아요. 나는요, 그게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건 최선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효율의 문제라고요, 자꾸.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에 들어오면 너 어떻게 일할 거야? 뼈를 묻겠습니다. 사장님이 이런데요. 딴 데 가서 묻으라고요. 묻으래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안 하는 건 뭐, 열심히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최선을 안 다할 거예요? 그죠? 최선과 열심과 성실과 윤리는, 이건 none of question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 성실과 뭐뭐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할 수 있냐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요. 옛날에는 성실과 그런 걸 원했어요. 왜요? 이 산업혁명이나 이럴 때는요. 그냥 잠 안 자고 뭐예요? 곰에 눈에다가 계속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할수록 뭐예요? 피곤해져요. 여러분, 사람을 다루는 최고의 방법은 문자를 안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노예나 이런 애들은 문자를 못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왜 여러분한테 가르치려고 들까요? 최선을 다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쵸?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펀드 매니저한테 이번에 얘기 정말 들은 것 중에 내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돈을 벌죠? 예. 수출하려면 밤새서 물건 만들어야죠? 그렇지. 미국 애들은 수출해서 돈 못 벌죠? 그렇지. 없으니까 쇠고기 팔죠? 그렇지. 근데 왜 미국이 돈을 벌까요? 모르지. 그 수출을 하려면 공장 지어야죠? 사람 써야죠? 그 돈의 80%가 미국 돈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몸 팔아서 돈 벌죠? 걔네들은요. 돈 돌려서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수출주도형이죠? 걔는요. 자본주도형이죠. 그죠?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요, 몸이 돈을 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몸은 하나니까 효율에서 언제나 제로죠. 그죠? 걔네들은요, 돈이 많으니까 뭐예요? 적기적소에 배치만 잘하면 뭐예요? 우리가 걔네들한테 돈을 받아서 100날을 일하고 100원을 벌었어. 80원은 누구 거예요? 걔 거죠? 20원은요?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효율의 문제라니까, 효율의 문제. 열심의 문제는 이미 아젠다가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자,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거 있죠? 공부하자, 이렇게 붙여놓고 쓰는 거 있죠? 그건 진짜 무식한 방법이라고요.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쓰는 게 좋아요, 효율적으로. 차라리 그 시간에 뭐예요? 과외를 받는 게 낫죠. 돈이 있다면. 엊그저께 어떤 회사에 갔더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악으로 꽝으로.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이 회사는 악으로 꽝으로 일하나요? 글쎄다. 악으로 꽝으로 일하는 회사가 어떨까요? 아마 그럴 거야, 영업사원도. 한 번 거절하면 10번 찾아가기. 그렇죠? 보통 그러면 신고하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열정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영업방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좀 바꾸시라고요. 막 진짜 이렇게 써놨어요. 악으로 꽝으로 될 때까지 한다. 우리는 뭐 전사적 정말 회사가 무슨 공산당 같아가지고 그걸 매일 보면요. 악으로 꽝으로 생각만 한다니까요. 보고서요. 안 되죠. 그러면요. 계속 악으로 꽝으로 버텨요. 그래서 해줘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바꾸시더라고요. think. 예.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think. 생각을 하면서 해라. 지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그로 깡으로 생산 목표 120% 달성. 예, 우리가 무슨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에요? 베트남 애들한테는 그렇게 붙여줘도 돼요. 그쵸? 자, 프로 컨설턴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분석의 원칙이란 뭐냐면, 일단 2대8의 법칙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그쵸? 2대8의 법칙이 왜 쓰였는지 아시죠? 효율의 문제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뭐예요? 10명 중에 2명이 회사의 모든 운명을 좌우지해요. 그죠? 회사도요, 20%의 고객이 80%를 먹여 살리죠. 그죠? 일도요. 20% 일이 80%를 다 커버해요. 여러분은 80% 일을 하고 계시는지 20%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하니까 20%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너무나 적용이 잘 되는 게, 모든 회사의 문제는요, 80%를 다 공유해요. 자본의 문제, 돈의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색다른 건 뭔지 아세요? 20%예요. 사장님은요, 80%는 직원들을 써요. 20%는 자기가 하고요. 이 80%가 뭘까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돼요. 집안 살림 80%. 밖에 나가서 하는 거 20%. 여러분, 집안 살림은 해도 뭐가 티가 안 나죠? 그죠? 그리고 재미없죠? 루틴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의 일이 생산성이 있고 미래지향적이냐는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의 일이 어느 순간 반복성이 있죠. 그럼 여러분의 일은 80%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언제나 새로운 문제제기가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런 쪽에 있죠. 그럼 머리가 아프겠죠. 그렇죠? 그건 20%예요. 근데 그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80%가 돼요. 그래서 언제나 뭐 해야 돼요?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장님들은 어떤 분이 사장님이라면 살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가지고 변증한 사람이 있죠? 8대2의 법칙. 롱테일의 법칙. 그죠? 우리가 옛날에 만만하게 봤던 80%도 뭐예요? 이거 장난 아니더라. 아마존 봐라. 이거죠? 아시는 분? 2대8의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분? 저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는 봤어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요. 들어는 봐야 돼요. 들어봐야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야 그 사람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못 들어보면요. 일단 무식하다라는 걸 끼고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몰라요? 안다고 해서 세상 바뀌는 건 아니죠. 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똑똑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요? 교감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책을 읽어가지고요, 책 내용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써먹으려고 하는데 하수죠. 왜요? 책 내용을 가지고 써먹는 건 하수예요. 왜? 책 내용이 2년 전이거든요. 차라리 잡지, 인터넷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책을 왜 읽느냐 물어보니까요. 사람 만나려고 읽는데요. 사람 만나려고. 똑똑한 사람들, 이 지성 집단은요. 대화할 때 무슨 뻘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게 대화의 수준이 그냥 그 치킨집에서 양념 반, 프라이 반 해가지고 뒷담화 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사회,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가 포괄적이거든요. 근데 뭔 말하면 좀 알아들어야죠. 저도 그래요. 옛날 회사 다닐 때 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알아듣죠. 그러면요. 좀 얘기를 해줘요. 뭔 말을 했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면요.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이래요. 왜? 못 알아듣는 애한테 말하려면요. 원리부터 얘기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내가 뭘 알려는데 얘가 숫자를 인수분해 알려는데 사칙연산도 못해. 그럼 내가 얼마나 얘를 아끼면 그 얘기까지 해줘요. 내가 정말 아끼면 그 얘기까지 해줘요. 근데요. 나도 효율의 문제라고요. 그건 알아서 좀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데스하게 아는 게 아니라 롱테일이 뭐고 그 앤더슨이 뭐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포괄적으로 좀 알아야지 게더링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을 하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메뉴바가 있죠. 그럼 돈 버는 바는 2개예요. 코너는. 그럼 8개 바는 뭘까요? 게더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들어왔다 일로 돈 쓰는 거예요. 홈페이지 기획할 때도 다 돈을 벌고 다 돈을 못 벌어. 그것도 2대8의 법칙이 들어오니까. 대신요. 나머지는요. 죽어있는 게 아니라 계속 끌어들여요. 여러분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가면 무슨 피쉬버거 뭔버거 있죠. 그걸로 돈 못 번다니까요.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뭘 팔아요?
프렌치 프라이하고 청량음료 콜라 파는 거잖아요. 그쵸? 백화점도 그렇잖아요. 그쵸? 이게 뭐 세일이다 뭐 해서 뭐요. 결국은 또 명품 상품 끌어버리죠. 동선을 그렇게 잡아버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한번 타려면 계속 돌리죠. 돌리고 계속 돌리죠. 여러분 왜 밥 먹는 게 위에 있어요? 구경하고 일단 퍼먹고 내려오면 돈을 많이 써요. 굶주린 채로 쇼핑이 안 돼. 그죠? 올라가면 내려와야잖아. 그죠? 그래서 뭐를 해요? 엘리베이터는 멀리 있죠. 에스컬레이터 뎁다 많이 만들어 놓죠. 왜요? 돌리고 하는 거죠. 그냥 돈 좀 쓰라는 거죠. 그게 걔네들의 계획이에요. 걔네들이 여러분한테 노골적으로 알려줄까요? 그럼 여러분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고 모르고 그게 당한다라는 거죠. 이데파리 법칙. 누가 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거, 키드라이버. 키드라이버가 뭘까요? 여러분, 한 방에 10개를 치는 게 키드라이버예요. 하나씩 때리는 건 뭐예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그죠? 하나를 딱 때려서, 여러분, 이 장군이요, 이 나폴레옹 장군이요, 자기 부하를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부하를 다스리려면 어떤 마인드를 주면 돼요? 첫 번째, 나랑 있으면 이긴다. 그렇죠? 두 번째, 가족같이 여겨야죠. 근데 장군이 이 부하를 정말 가족같이 여기면요,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왜? 내 형과 내 아우를 사지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요, 장군 혼자 바쁘죠. 다 혼자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요? 나폴레옹은요, 길을 가다가 누가 다리를 다쳐서 염증이 났어요. 그러면 입으로 빨아줘요. 염증을요. 이렇게 빨아줘요. 그러다 좀 먹기도 하겠죠. 빨아줘요. 언제요? 얘가 나폴레옹 장군한테 빨리고 싶죠. 그럼 반드시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오케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땐 나폴레옹 장군이 똥꼬라도 빨아줘. 빨아줘요. 그걸 보고 나머지 사람들 뭘 생각하겠어요? 우리 장군님은 정말 내가 다쳐도 빨아주시겠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순진한 병사가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혼자 있어요. 혼자 여기 다쳤어요. 지금 나폴레옹 장군실에 가세요. 빨아줘. 그럼 나폴레옹 장군이 빨아줘요? 나폴레옹 장군 입이 뭐 염증 빨대예요? 이걸 그래 빨았다고 쳐. 빨아서 독 먹었죠. 그럼 입이 이렇게 부었어요. 네, 그러면요, 부하 장군들이 그 부장들이 그러겠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면 두 가지밖에 없죠. 아, 염증을 또 애가 와서 빨아주니라고. 그러면요, 아이 고고한 거 갖고 되게 또 티내죠. 그죠? 아, 그런 말 안 했어요. 하면 우리 장군이 체력이 약하네. 뭐를 해도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를 가지고 일단 100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상을 줘도 언제나 많은 사람 앞에 주는 거고요. 목을 친 다음에 어디다 걸어놔요? 사람들 잘 보내다 걸어놓는 거죠? 그게 바로 키드라이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해도요, 뭐부터 해야 돼요? 가시적인 것부터 하세요. 여러분, 왜 플랭클린 다이어리 아시죠? 플랭클린 다이어리가 왜 떴는지 아세요? 로직을 바꿨죠? 많은 다이어리들은 뭐대로 해요? 시간 순서대로 일을 하죠? 플랭클린 다이어리는요, 소중한 것부터 알아봐죠? 그렇죠? 소중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도 아니야. 뭐부터 해야 돼요? 이펙이 강한 것부터 찾아서 하세요. 이펙. 내가 이거를 하면, 그리고요, 이펙이 강한 사람은요, 절대 못 잘라요. 여러분, 서울시에서 뭐 몇 프로 잘렸다고 하죠? 누구 잘랐을까요? 첫째, 여러분, 술 진짜 잘 먹죠? 그럼 안 잘라. 왜요? 걔 나가면 술 맛이 없어. 진짜 성실하죠? 안 잘라. 왜요? 걔 자르면 성실하면 잘린다는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뭐 노조위원장 이런 건 절대 못 잘라요. 잘랐다가 뭔 난리를 하려고. 누굴 잘라요? 회사라는 조직에 사람들이 막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부서들로 연결돼 있고 막 있죠. 연결이 안 돼 있는 애들부터 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집에 가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연봉이 누가 센지 아세요?
연봉이 누가 세요? 여러분, 1년에 막 억대 연봉 버는 사람들의 직업군이 뭐예요? 보험, 자동차, 딜러, 또요. 행정직은 억대 못 받아요. 절대. A, 스포츠 스타, 탤런트. 걔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1대 다수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직의 공통점이 뭐죠? 1대 제로와 혹은 1이죠. 그러니까 연봉이 없어요. 제가 아는 보험 설계사 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2억을 벌어요. 근데 이분이 ING 생명에서 다른 데로 옮기자. 그럼 이분이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데리고 있는 수많은 고객들이 다 옮겨가요. 그래서 2억이 넘는 거예요. 그 사람 2억 주고 이 모든 집단을 살리려면 2억 주면 돼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혼자 가요. 혼자 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5천에서 6천에서 끝나요. 5천에서 6천에서 더 가죠. 그러면요, 걔 자르고 2명 써요. 회사는요, 점점 이 루틴한 일은 다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고요. 2번째, 계약직으로 만들어버리고요. 3번째요, 다 용병을 써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도 뭐부터 해야 될까? 뭐부터 하냐가도 되게 중요한 거야. 뭐부터? 회사는 뭐부터 시킬까요? 여러분한테. 회사는 여러분한테 급한 것부터 하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바쁘죠? 일을 해도 끝이 없죠. 왜? 급한 건 계속 나오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회사 내에서 뭐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일의 컨트롤을 할 수 있어.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만들어 놨으니까. 참 재밌게요. 회사에서 교육을 보내고요. 회사에서 교육을 안 보낸다? 회사에서 교육을 오신 분들이요, 회사 안 와요. 물어보면요, 바빠서 안 왔대요. 그 얘기 맥센스 되죠? 교육은요, 장기적 효과죠. 그죠? 지금 당장 교육 보내는 것보다 뭐예요? 빨리 일을 처리하는 게 더 급하죠? 그래서 회사는 미래 비전,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요.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랑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은 누구랑 해요? 20%가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80%는요.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요, 제가 기획서를 쓰면 사람들이 다 잘 봐줬어요. 난 기획서를 잘 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 7년 전에 나 독립을 해서 제가 회사 차렸어요. 그리고 기획서 썼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내 기획서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난 기획서를 여전히 내가 쓰고 있는 건데. 이솝우화에 나오죠? 호랑이 뒤에 앞에 가는 여우꼴. 그죠? 여러분이 제가 뭐 회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요, 메커니즘을 제대로 아셔야 회사 내에서도 승부수를 거는다고요. 그죠? 회사의 메커니즘, 여러분, 회사도 발전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묻어가는 사람은 회사도 싫어요. 묻어가는 사람.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이건 되지가 않잖아. 그렇죠? 텔레비 틀고 뭐 다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키드라이버를 하려면 뭐예요? 여러분이 일을 만들어내는 주체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나 일을 받아다가 하면 뭐 어떻게 돼요? 계속 수동적인 입장에 가고 답 안 나와요. 일을 받아다 하죠. 그럼 무슨 효과가 나올까요? 잘하면 번전, 못하면 겉도 못해. 일을 주는 순간 제가 잘할까 못할까 그렇게 주는 게 아니죠. 뭐 어떤 마인드로 줘요? 당연히 잘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는 거죠. 근데 못해. 그럼 뭐야? 이것도 못하면 내가 왜 일을 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내가 내 회사 내에서 내 로드맵을 짜려면 여러분이 앞에 말했죠.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를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지 않으면요, 맨날 뭐예요? 제로 포인트에서 못 일어나요. 자, 그리고요, 30초 설명. 언제나 상대방에게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해요. 사장님이 뭘 시켰어요. 이 제품 테스트해가지고 문제점 발견하라고 뭐 하라고요. 길거리에서 김 부장을 만났어요. 사장 하나 만났어요. 사장님이 뭐라고 물어봐요? 사장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뭐 배경 설명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건넜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김 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품 개발팀에다 보냈더니 제품 개발팀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팀에다 보내니까 연구개발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 돼서 총무과에서 외주 업체를 보고 뭐하고 됐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또 이 문제를 뭐하고 지가 한 일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직 안 됐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아직 용역을 용역을 쓰고 있는데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RFP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걸 쓰고 있다가 일을 안 했다라는 거구나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사장님 또 만나세요. 사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사장님 쿨하잖아요. 어떻게 됐어? 뭐부터 말해야 돼요? 그렇죠? 안 됐습니다. 그럼 사장님 그러죠. 이제 도끼는 쓰죠. 왜 안 됐어? 이건 이 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돼가지고 저희가 어디 언제까지는 보고가 나올 거라고 세상이 됩니다. 그래? 그럼 내일까지 되는데? 내일까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끝나는 거죠? 그게 바로 30초 설명이에요. 질문을 잘 들으세요. 사장님하고 상사가 뭔 얘기? 상사는요, 언제나 결론을 요원해요. 왜 줄 떨어졌어? 네. 왜 떨어졌어? 물어보면 이유. 매출 떨어졌어? 예. 나가. 아무 얘기가 없는 거죠. 나가. 물어보면 변명, 이유라도 듣고 싶은 거고, 그냥 나가 하면 뭐예요? 성과 위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영업사원들은 정말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기억 안 나세요? 늦게 지각하면? 학생지도부 선생님이 그러죠. 늦었네? 왜 늦었어? 일단 5대 맞고 시작하자. 1분당 한 대씩. 맞고요. 제가요. 들어가. 답답한 거 나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생각을 할 때는요. 이래서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는요. 그렇죠? 표현을 할 때는요. 거꾸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증급에서 다루겠지만 보고서 쓰고 기획서 쓸 때요. 와, 오늘따라 이렇게 잘 써진다. 여러분은 못 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써지고 쉬운 거는요. 읽기가 어렵거든요. 왜? 가장 기획서를 못 쓰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 순서대로 해요.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하죠. 오늘 뭐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밥을 먹고 오후 몇 시에는 뭐를 하고 선생님이 그러죠. 너 놀았구나. 너 놀았구나. 그 많은 시간 동안 뭐야? 지 논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똑똑한 애는 이렇게 할 거야. 너 오늘 뭐 했니? 저 오늘 쉬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서요. 똑같은 내용도 뭐예요? 다르게 말,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육 자체가 되게 입력 위주거든요? 그렇죠? 책을 읽고 말을 하라는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 교육은요, 말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막 발표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선생님이 아시아 학생은 안 물어봐요, 처음부터. 왜? 우린 샤이하다라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는 선생님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거 모르는 말이죠. 정말 난 말하고 싶은데요. 영어를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영어를 하려고 해도요, 다 나만 보면 뭐예요? 떨린단 말이야. 예, 1대1로 하면 얘기 좀 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었을 때요, 뭔 공부를 해야 돼요? 입력 위주의 공부를 하지 마시고 출력 위주의 공부를 하세요. 뭘 말을 하려고 공부를 하시고 뭘 성과를 내려고 공부하시고 뭘 알아두면 더 쓰겠지. 창고에 물건만 많이 쌓아봤자 뭐예요? 예, 지저분해지기만 하죠. 그렇죠? 언제나 성과 위주, 표현 위주. 내가 똑똑해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거. 제가 아는 어떤 대학생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인 컨설턴트가 되고 싶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나도 몰라. 내가 알면 이러고 살겠니? 맞지 않아요? 내가 알면 이러고 살겠냐고요. 그랬더니 걔가 너무 표정이 그래요. 실망한 거 있죠.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방법은 알아. 하나. 그랬더니 뭐요? 맥킨지 들어가. 그러면 넌 세계적인 컨설턴트가 돼. 방법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그건 나도 몰라.
근데 네가 세계적인 컨설턴트가 되는 방법은 알아.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삼성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그건 나도 몰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건 나도 모르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 신 다음에 인간이 되고 싶어요. 미국 대통령 돼. 방법은 나도 몰라. 그죠? 그 방법은 클리어한 거예요. 뭐를 해서 뭐가 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회사 내에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디자이너가 마케터가 되는 것 발상조차 크리에이티브 하죠. 제가 마케팅 책을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요. 대표님, 몇 개월 공부하면 마케팅을 잘해요? 참 쉬운 발상이죠. 참 쉬운 발상인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10년을 해도 마케팅을 못하는 사람도 태반이더라. 20년을 못해도 태반이고. 왜? 마케팅이 대부분 또 쌤뽕이거든요. 근데 나는 알아. 어떻게 하면 네가 마케팅을 잘해 보이는지. 일단 코틀러의 책을 들고 다녀라. 코틀러 책, 엘빈 토플러 책 이렇게 들고 다녀라. 정말 들고 다녀도 실력이 느네. 사장님 앞에서. 그리고 책꽂이 다 바꿔. 코틀러 책으로. 사장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죠? 무슨 생각할 거야? 꼴값을 하네. 이러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걔 평상시 태도의 문제죠. 그죠? 꼴값을 하네. 딱 봤더니, 이 친구가 이런 책도 있네? 그죠? 그럼 뭐예요? 나중에 그런 일이 있죠? 그러면요. 걔 한번 불러봐. 그래도 될까요? 그래, 되죠. 문제는요. 불렀는데, 뽀르코가 나오죠? 뽀르코가 나오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죠. 뽀르코가 안 몰라. 모르면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은요. 대행사 쓰면 될 것 같은데요? 답 나오는 거죠? 어차피 대행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하우스에서 다 해요, 내가? 그죠? 좋은 대행사 써가지고 갖다 쓰면 난 기회를 잡은 거잖아. 그죠? 그 친구가요, 정말 재밌게도, 대학생인데, 제가 이렇게 말해주세요. 명함 갖고 다녀라. 그랬더니, 또 그런 친구들은 또 쫄래쫄래 잘 하잖아요. 명함을 파왔어. 근데 자기가 회사도 자기가 만들었고 로고도 지가 만들었고 거기다 실장이라고 써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강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걔 다 실장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나이도요 한 플러스 한 5살 다 높여요. 근데 그 친구가 말을 별로 많이 안 했거든요. 왜? 뭘 알아야 말을 하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입이 무거워. 참 재밌는 거죠. 그죠? 자, 30초 설명.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자, 안타쟁이. 이건 뭘까요? 여러분, 홈런 치지 마세요. 회사 내에서. 홈런은 언제 쳐요? 여러분 일할 때 홈런 치세요. 회사 내에서는요. 안타를 많이 쳐서 어떤 느낌을 주는 게 좋아요? 얘는 반드시 치고 나간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과가요.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서프라이즈예요. 보고서 써서 상상이 깜짝 놀래키게 드릴 거야. 정말 깜짝 놀래키죠. 너 왜 이따위로 썼니? 이러고 있죠. 학원도요. 혼자 다녀요. 내가 영어 잘하는 걸 사장님한테 깜짝 놀라서 알려드려야지. 그러다가 퇴사하죠. 보통. 서프라이즈 하지 마. 사장님은 서프라이즈 진짜 싫어요. 사장님은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획하고 예측하려고 하는 건데 이 직원들마저 이 불확실성을 주면 뭐예요? 영어 학원을 다녀서 영어를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죠. 내가 뭔가를 배우고 학습하려고 한다라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영어 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못하는 걔를 잘하게 만들어서 쓸 것보다 뭐예요? 통역 쓰는 게 빠르잖아요. 못하는 애를 가서 보내는 것보다 현지인에서 사원 고용하는 게 더 빠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혼자 몰래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시라고요. 그렇죠?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한테 제출할 거죠. 그러면요, 과장님한테 가서 물어봐. 과장님, 제가 뭘 보고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과장님이 그러겠죠. 또 뭐야? 하면서 뭐야? 얘기해줘. 그거 쓰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 공동작업자잖아. 욕을 못 하겠죠. 마케팅도 그렇게 하죠. 소비자 보고 같이 만들자고 하죠. 프로슈머. 그죠? 서프라이즈 하지 마시라고요. 네. 자, 그 다음.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작은 그림은요. 여러분, 직급이 위로 올라갈수록 뭐를 해요? 큰 그림을 그리죠. 아래만 아래로 갈수록요. 작은 그림을 그리죠. 그렇죠? 회사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회사가 큰 그림 하에서 알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직급이 낮더라도 그걸 알게 돼요. 왜 내가 이걸 하는지요. 오케이? 여러분, 왜 내가 이걸 하는지 알고 할 때와 모르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효율이 안 나와. 그렇죠? 여러분 결국 비즈니스맨은 목표가 뭐예요? 회사 내에서 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관리자의 업무는 뭐예요? 그림 그려주는 거예요. 큰 그림이에요. 회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그렇죠? 작은 그림은요. 실무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죠? 언제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나 큰 그림을 그리는 하나. 딱 습관 하나.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런 마인드를 언제나 가져야 돼. 근데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왕따당해요. 속으로. 이번에 총무과에서 사원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 사원을 충원하겠구나. 그래서 어쩌라고. 아, 그래서 어디를 하겠구나. 언제나 뭐예요? 그래서 어쩌라고를 보면 뭐예요? 뒤가 보여요, 뒤가. 그죠? 아, 문제점이 터졌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해결해야겠죠.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데요? 계속, 그러니까, 너무 현상에 빠지면 뭐가 돼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맨들이 왜 미래 추측을 잘 못하냐면요. 너무 일이 많아서 그래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뭐예요? 모든 포커스가 현재에 와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현재를 기반으로 뭘 봐야 돼요? 그렇죠? 미래를 보는 거죠. 계속 추측해. 그래야 큰 그림이 그려져요. 어떻게 해요? 먼저 행동을 하죠. 큰 그림을 그릴 때는요,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요? 줌 아웃.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요, 회사에서 PT를 할 때도요, 회사가 뭘 원하는지 알죠? 그럼 직구로 던지세요. 우리 회사의 목표는 25% 매출 상승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근데 모르면요, 줌 아웃. 우리 회사의 목표는 성장과 뭐뭐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크게 잡아주는 거죠. 우리 회사의 위기는 매출 몇 퍼센트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회사의 지금 위기는 마치 풍정도와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그림이 이렇게 넓어진다고요. 원래 강자는요, 줌을 넓혀서 많은 걸 포섭하려고 들고요. 약자는요, 줌을 인해서 뭐예요? 포커스를 맞추려고 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일을 따올 것인가? 자, 여러분 일을 따오는 일을 하세요? 나는 수주의 일을 하고 있다. 오케이. 어떻게 따오세요? 일 수주. 고객을 만나죠. 어떻게 만나요? 먼저 개발하고요. 알고 있던 사람을 찾아가죠. 오케이. 지인.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원시적이죠. 가장 확실하고 원시적이죠. 여러분 원래 외부 지향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해요. 이 내부 지향적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에 비해서 그렇게 성과를 많이 못 얻어요. 만약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외부 지향적인 부서로 가는 거를 많이 노리세요. 외부 지향적인 부서에 가면 리스크도 엄청 있어요. 왜? 성과가 바로 나와요. 그렇죠? 대신요. 성과를 낼 수만 있다면 제대로 보수도 받을 수 있어요. 어워드도. 근데 내부에 있으면요. 내부는 시스템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일을 따오는 문제. 일단 여러분이 꼭 일을 수주한다라는 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한테 일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죠. 이것도 여러분 수주 능력이에요. 누가 이러더라고요. 그거 싫거든요. 회사에서 저 일 많이 주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 사람은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회사에서 영원히 살라고요. 그러면 안 좋겠죠. 그러나요, 이 회사를 기반으로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일을 좀 들어오라고 그래요. 왜? 일을 통해서 배워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회사에서 천년만년 있을 거면 일 없는 상태에서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요,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부서가 뭐였냐면 연대본부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민방위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나는 걔를 보고 정말 부러웠어요. 걔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 거 모르세요?
회사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그거. 그래가지고, 걔 군인 모자도 쓰고 다니던데? 보니까. 나 걔 진짜 부러워했는데요. 걔는 영원히 그거예요. 그쵸? 영원히 그거 날린다고요. 왜? 그거 외에는 걔가 로드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단, 회사에서 일이 많이 나한테 오던, 나한테 거쳐가던.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가. 나를 다 삐해서 가. 그러면요. 이건 어쩌라고요? 이건 뭐, 그 다음, 넥스트가 뭐예요? 나가라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 요새는, 책상을 빼잖아요. 책상을 빼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넓은데 복도에 가서 일하라는 게 아니죠? 나가라는 거죠. 그죠? 일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통과하게 해야죠, 통과하게. 그래서 일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뭘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주하는 방식을 조금 제가 알려드리면, 가장 좋은 건 업무의 성과로 수주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좋은 방법. 자, 기존 고객을 끌어들이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죠? 왜 어려워요? 사람은요, 낯선 사람이랑 일 안 해요.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그랬어요.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라고요. 일단, 고객을 수주하려면 첫째, 친해지세요. 어떻게 해요? 술을 먹던, 놀이를 하던, 골프를 치던, 친해져요. 친해질 때까지는 절대 목적을 보이지 말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친해지면요. 그때 도와주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고객을,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잡으려면요. 여러분, 클라이언트를 왜 못 잡냐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잡잖아. 필요하지 않을 때는요. 신경도 안 쓰고. 인맥을 왜 못 넓혀요? 내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잖아. 기획서 보고서를 왜 못 써요? 내가 필요할 때만 쓰잖아.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요, 별다른 게 아니라 걔는 매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주를 많이 하려면요, 어떻게 하느냐? 클라이언트 하나 영입당 1년씩 생각하세요. 1년씩. 그리고 한 5클라이언트나 10클라이언트 정도 있죠. 그럼 먹고 살아요. 네. 그리고요,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클라이언트랑 새끼치기. 새끼치기예요. 이게 나쁜 방법이 아니라 21세기 마케팅은요, 지인 마케팅밖에 없어. 왜요? 여러분, 이게 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정보 분석해서 하면 되죠. 그죠? 이게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밖에 없으면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죠. 필요해? 사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 필요하면 안 사면 되죠. 2개가 있으면요. 어디로 가요? 2개가 있으면요. 그렇죠? 뭐가 더 배려하고 누가 더 나쁘냐라는 걸로 가는 거죠? 3개로 가면요. 똑같죠? 4개로 가면요. 5개로 가면요. 100개면요. 정보 분석이 안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첫째, 메이커 사자. 그죠? 브랜드 사자. 모르면 브랜드 사면 되죠? 그죠? 삼성 AS 좋겠지 뭐. 근데 그게 없다면요? 그렇죠. 야, 뭐가 좋냐? 나 그거 써봤더니 그거 사요. 즉, 21세기에서 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수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브랜드가 되던, 아니면 두 번째, 계속 새끼를 치던. 그래서 골프 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하면 되죠. 아까 얘기 드렸죠. 여러분의 제안서는 대부분 포트폴리오로 결정된다고요.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를 하려고 가격 20% 할인됩니다. 그러면요. 누구는 25%. 이런 식으로 가면 누가 유리해요? 프리랜서가 짱이에요. 왜? 고정비가 없잖아요. 가격으로 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이제 우리나라는 가격 베이스가 아니라 가치 베이스잖아요. 쇼핑몰을 해도요, 싼 거로 쇼부 보는 애들은 다 망해요. 왜요? 사람은요, 절대 싼 곳에서 비싼 거를 같이 안 사요. 그죠? 싼 거는 싼 것만 사고 비싼 건 비싼 데서 사요. 이 지갑이 다르다고요. 비싼 데 가면 돈을 쓰려고 들고요. 싼 데 가면 돈을 안 쓰려고 들어요. 그죠? 그래서 브랜드가 되던 아니면 뭐예요? 근데 브랜드가 되는 것도 그거예요. 일단은 내 친위 부대를 많이 키우시는 게 좋아요. 내 주변 클라이언트, 일단 누구부터 해? 내 가족, 내 동료부터 일단은 뭐야? 나를 똘똘똘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뭘 줘야 될까요? 나를 홍보할 수 있는 툴을 주는 게 좋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 툴이야. 나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의 민맥 파워로 또 하나 들어오고 또 하나 들어오고 또 하나 들어오고 또 하나 들어오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요. 피라미드식으로 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왜요? 이거 안 하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죠. 이거는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네. 왜? 하나 잡을 때마다 리스크가 실패할 확률도 크죠. 그리고요. 그거 할 때마다 뭐예요? A 투입돼야죠. 뭐 해야죠. 뭐 해야죠. 뭐 해야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하나 수주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1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그리고 여러분 신뢰는요. 여러분이 실력이 되게 좋으면 실력으로 신뢰를 쌓으면 돼요. 그죠? 근데 실력은요. 기회를 줬을 때 나오는 게 실력이죠. 그렇죠? 신뢰는요. 실력으로 쌓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요. 시간으로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일을 해보니까 뭐예요? 신뢰가 싹 트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요. 시간을 좀 두고 가는 게 좋다고요. 언제나 우리 회사가 급하니까 뭐하고 급하니까 클라이언트도 똑같은 거예요. 클라이언트도요. 그 고객 상사도. 자, 팀 구조가 운영 방식 조금 빨리 들어갈게요. 팀원. 여러분, 다양한 팀원들이 있어야 그 회사가 발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부하 직원이 있다. 내가 부리는 친구들이. 오케이? 여러분, 삼성이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삼성의 기본 메커니즘은 어디서 나오느냐? 삼성 파워는요, 인재에서 나오죠? 그죠? 인재를 걔네들이 어떻게 끌어모아요? 돈으로 끌어모으죠? 그죠? 여러분, 최고로 인재를 끌어들이는 방법은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요. 원래 삼성이 잘 되는 이유는요, 잘난 놈들은 같이 일 안 해요. 못난 애들이 같이 일하죠. 동물의 왕국 봐도 못난 약자 애들이 떼거리로 다니죠? 사자나 호랑이는 혼자 다녀요. 그렇죠? 근데 이 틀린 애들끼리 서로 이질적인 애들끼리 이렇게 같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충돌이 나죠. 그 충돌에는 에너지가 나요. 그죠? 근데 이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N극과 S극을 같이 놓으면 막 튕기잖아요. 이걸 묶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삼성은요, 이 뛰어난 인재들, 넘버원이 되겠다는 인재를 돈으로 꽉꽉꽉 묶어놔서 뭐야? 이 안에서 에너지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성장의 에너지로 삼고 있는 거죠. 중소기업은요. 우린 참 가족 같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뭐예요? 동질적인 애들끼리 끼어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동질적인 애들끼리 끼어들면요, 제일 밀도가 센 애가 짱이에요. 물방울 2개 있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쏙쏙쏙 하잖아요. 그죠? 이때는 뭐예요? 에너지가, 힘이 뭐죠? 떨떨 뭉치는 단합.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팀을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적에 따라 다른 거죠. 난 단합을 원한다. 그러면요, 동질적인 애들. 나는 이 묶는 거 위해서 정말 실력을 원한다. 그러면요, 이질적인 애들. 뭘로 묶어요? 비전으로 묶던, 돈으로 묶던, 폭력으로 묶던, 러브로 묶던, 그거는요, 팀원들의 성격에 따라서예요. 무조건 비전으로도 묶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비전으로 묶으려면 저는 이래요. 쿠팡 낀다고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비전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비전 제시해서 안 듣는데 내가 네 비전을 들을 것 같아? 그럼 나한테 그래요. 돈 줄게. 얼마를 줄 건데? 1억. 됐어, 너 나가죠. 그럼 목땡이죠. 저 같은 사람한테 뭘로 묶는지 아세요? 난 돈으로 안 줘요. 나한테는 이렇게 묶더라고요. 나를 묶는 사람은. 20% 줄게. 20% 진짜 줄 거야? 내가 한 만큼 20%는 내 건가? 그럼 묶이더라는 거죠. 왜? 돈으로 내가 묶일 것 같아요? 비전? 묶이지도 않는다. 폭력? 때리는 건 묶일 수도 있겠다. 너 집에 찾아간다? 하면 묶일 수도 있겠다. 러브? 게이야? 날 사랑하게? 신앙으로는 또 묶이대. 저는요. 나는 이런 사람들 거절 못 하거든요. 자매님, 형제님, 이거 묶이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저는 기독교거든요. 예. 묶이더라고요. 그쵸? 내가 뭘로 묶느냐도 걔네들을 알아야 묶죠? 대표님은 뭘로 묶고 계세요? 비전. 오케이. 이렇게. 아주 친구들이 착하구나. 예?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뭘로 묶이고 계세요, 지금?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을 사장님이 강점으로 묶고 있는 거죠. 그죠? 알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묶는 거는, 이게 묶는 건 뭐예요? 뭘로 묶느냐? 고객도 똑같은 거예요. 고객도.
여러분, 우리 회사가 신뢰가 없어요. 우리 회사 실력이 없어요. 그럼 뭘로 묶어야 돼요? 저희 회사는 아직 실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린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비스 같이. 예. 우린 넘버 2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실력은 얘네보다 떨어지지만 뭐예요? 우린 더 노력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거에 박수 쳐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근데 실력도 없는 애들이 무조건 넘버 1이 돼. 대한민국 최고의 맨날 그건 뭐예요? 뻥카 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순진해요? 안 순진하잖아요. 교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몸이 약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첫째, 숨기세요. 네, 숨길 수 있으면. 못 숨기면요. 저는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스크워크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군인은 무조건 몸이 튼튼해야 군인이 돼? 몸이 약하면 군사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밝히는 게 되게 좋아요. 네, 저희 회사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밀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회사는 큽니다. 그래서 뭐예요? 고객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있죠. 나는 술을 잘 먹는다. 그래서 너네들과 화합을 잘 할 수 있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야? 술 잘 먹는 게 뭐야? 나쁘게 평가되는 게 아니라 내가 술을 먹을 때마다 화합하려고 먹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팀원들을 관리할 때 인간적으로 파악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묶을 때는요. 걔네들의 약점으로 묶고요. 그 다음은요. 인간적으로 관계를 가져두면 어떻게 돼요? 얘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좋다고요. 그래서 어머니 괜찮지? 내가 어머니한테 관심이 없어. 걔네 우리 어머니한테도 관심이 없는데 내가 걔네 어머니한테 왜 관심이 있어? 근데 이렇게 던지는 게 뭐예요? 메시지 주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와이프가 애 낳았다면서? 이런 식으로요. 근데 애도 관심이 없는데 걔는 왜 던져주는 거죠. 인간적으로 묶으려고요. 두 번째, 여러분, 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요, 애가 뱅글뱅글 돌아요. 네. 큰 그림을 직원이 큰 그림을 그리자. 그러면 두 개예요. 회사 내에서 엄청나게 일을 하던가요. 하나는요, 나가요. 그죠? 근데 이걸 아세요. 나갈 놈은 나가요. 뭘 해도 나가요. 대신이요, 성과를 내고 나가라고 하세요. 그죠? 어차피 나갈 거면 붙잡고 있을 거면 뭐야. 그리고 안 나가고 이렇게 버둥버둥 하는 애들 있죠? 네, 보내세요. 왜요? 여러분이 이래서 걔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등 뒤에요. 수백 개의 이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내 등에 다 달려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있어요? 시너지가 하나도 안 나오고 뭐예요? 엄청나게 중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왜 일을 하고요? 그 일에 대해서 성과를 주는 게 좋아요. 아니, 성과나 보수를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자, 그 다음, 일관성을 유지한다라는 거. 이거는 팀장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죠. 뭐 할 때 뭐고, 이렇게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일관성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일관성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왜?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 하나. 이것도 야매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표정을 내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요. No face. 이걸 뭐라고 하죠? 포커 페이스라고 하죠? 표정이 없어.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슬램덩크에 나오는 안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그냥 웃고 있는 거죠. 좋아서 웃는지, 싫어서 웃는지. 여러분이 상사 중에 욕하고 성격 내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착하구나. 착하니까 저러죠. 그러니까 싫으면 뭐예요? 다시 하라는 소리구나. 좋아하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건 매번 뭐야? 똑같아, 페이스가. 근데 이게 시무룩한 페이스보단 슬쩍 썩소를 짓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슬쩍 웃는 거예요. 저게 비아냥이야? 아니면 저게 뭐야? 그러면요, 바닥바닥 움직여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이에요, 그게 일관성. 예. 자, 상사와의 관계는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인하우스에 계신 분이 많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회사 내에서 출세를 하려면요, 절대로요, 실력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말고 상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상사를 일단 성공 리스트에 올려세요. 그리고 그 상사가 여러분을 땡겨줘야 돼요. 여러분이 상사를 땡겼죠? 올려놨죠? 그리고 상사가 안 땡겨줬죠? 그럼 여러분은 잘못 잡은 거죠.
상사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사를, 여러분 한번 퀴즈. 기획서를 썼어. 사장님은 A라는 안을 좋아해요. 이사님은 B라는 안을 좋아해요. 근데 사장님을 만나려면 이사님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B. 이사님을 선택했어요. 사장님은요? 사장님한테 대빵 깨져. A. 사장님을 만족시킬 수 있죠. 이사님은 엿먹으란 소리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제일 나쁜 거는요, C예요. 예? 제일 나쁜 건 C라고요. 두 번째로 나쁜 건 A예요. 그렇죠? 사장님은 일단 만족시켰죠. 그러나요, 사장님은 가끔 보고, 이사님은 자주 보고. 그렇죠? 맨날 괴롭히죠. 예? 그리고요, 나머지 이사님들을 다 적으로 둬야 돼요. 그렇죠? 월권은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 조직도 계급 사회거든요. 그렇죠? 점점 수평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요. 그러면요, B죠. 일단 이사님을 만족시키고 뭐예요? 이사님이 깨져도 이사님이 깨지는 거죠. 제일 좋은 거 이거야. B를 써. 예, 이사님이 깨지죠. 이거 누가 썼어? 내가 와. 그렇죠? 그리고 내가 풀어. 예, 그러면 메이크센스가 될 수도 있다고요. 일단은 직속상관을 뭐예요? 여러분, 이 부하 직원이면 직속상관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그게 싫으면요, 사업하시던가. 예. 그게 싫으면 직구로 던지는 거죠. 예. 회사는요, 이게 막 실력 위주로 간다. 여러분, 이거 외국계 회사도 그래요. 예. 일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유, 그러면 정말 짜증나는데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팀장이 됐어요. 대리가 여러분 막 월권해. 그럼 여러분 기분 좋냐고요. 그렇죠? 똑같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상사에게요, 수시로 보고하세요. 질릴 정도로요. 상사를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은요, 질리도록 보고하는 거예요. 상사가 왜 전화해서 자꾸 참견하냐면, 왜 참견할까요? 여러분을 못 믿으니까. 그렇죠? 왜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그 모든 결론은 뭐야?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방법이 뭐예요? 그냥 질리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했고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뭐가 될까요? 내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예측을 하게 되고요, 신뢰를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여러분이 좀 프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회사라는 조직은 보고와 명령 하달과 이거에 대해서 뭐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자, 프로비즈니스맨의 정보 수집 방법은 제가 이번 두 번째 하겠지만, 일단 뭐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이런 걸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정보를 할 때. 이게 뭘까요? 이 그래프나 보면은요, 평이한 정보보다 어떤 정보에 관심을 많이 주는 게 좋을까요? 독특한 정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봐도요, 최하 아니면 최상만 보는 거예요. 이 중간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리서치를 했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요, 다시 해야 돼요. 왜? 그걸 가지고 뭐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요, 뭔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중급에서 이제 차트 그리는 법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맥켄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눌러버린다고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누른 다음에 이게 늘려. 그러면 이게 늘어나죠. 그죠? 혹은요, 눈금 조정을 해서 뭐야? 갭차를 일으켜줘요. 왜요? 이거 팩트를, 이게 변이한 거 아닌가요? 제가 얘기해드렸죠? 감이라고요. 사람은 그래프를 보면서 그래프의 모든 수치를 보지 않아요. 그래프를 딱 보고 뭘만 봐요? 내려갔구나. 두 번째, 올라갔구나. 세 번째, 등폭이 심하구나. 끝. 여기서부터 왜 얼마나 끄강하는 뭐야? 그거 쭉쭉 읽다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감을 잘 주면 뭐예요? 설득을 할 수 있거나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쓰죠. 그게 바로 스킬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전달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모범 사례를 찾는다. 얘기해 드렸죠. 사례는 왜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아셨죠? 사례를 통해서 요인을 찾으면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반박 사례를 엄청 될걸요? 이건 안 되던데, 이건 안 되던데, 이건 안 되던데. 그럼 뭐가 돼요? 이건 감정 싸움이 되죠. 예, 요인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난 상황이 아니라 근거. 특히 공기관 같은 경우에 좋아요.
왜 좋아할까요? 언제나 왜가 중요하죠. 공기관을 선빵 맞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죠? 그죠? 왜 감사라는 게 뒤따라오니까. 잘 되면 문제가 있지만 안 되면요. 자, 그래서 자료가 부족하죠. 자료가 부족하면, 여러분, 자, 여기서 하나 나오죠?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를 찾는 거죠? 자료를 찾아서 가설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일단 가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뭘 늘려야 돼요? 평상시에 지하철을 타고 하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걷고 있죠. 저 사람은 노량진에 사는 사람일 거야. 혼자 미친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게 저렇잖아. 아, 저 여자는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헤어지고 왔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뭐 얼굴이 시무룩한가? 계속 그렇게 쓸데없이 뭐야? 자기의 추측 능력을 계속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요, 이 직장을 다니다 보면 삶이 루틴해져요. 오늘이 내일이 오니까 뭐예요? 거기서 내가 안정을 느껴. 그쵸? 안정을 느끼면 뭐예요? 모든 걸 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둬요. 펀드 매니저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100 나누기 나이래요. 그게 바로 투자래요. 그렇게 하는 거래요. 내가 20살이면 내 자산의 80%는 거는 거래요. 20%는요, 홀딩하고 있는 거고요. 나이가 60이면요, 40% 걸고 60은 보유하고, 이게, 이 자산을 운영하다는 기본 100 - 나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똑같아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제 주위에 선배가 있으면요, 제 주위에 선배 2명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 한 사람은 투다리를 해요. 한 사람은 그냥 브로커예요. 펀드, 이렇게 연결해주고 하는 사람인데, 투다리 하는 사람한테는 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안 해요, 잘. 그 사람한테 해봤자, 그냥 꼬치 하나 더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그 사람의 2년 후, 10년 후도 다 보여요. 왜요? 잘해봤자, 로또 아니면 뭐야? 왜? 맨날 그 꼬치 아니라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 투자인 선배는요, 그 사람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땐 뭐라도 하면 할 것 같아. 왜? 말이 판이 커요. 그러니까 말이 100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로 얘기를 해. 근데 지금 술값도 못 내는데 억 단위로 얘기한다고요. 원래 꿈이 크면요, 까불지를 못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벽돌로 건물을 줘요. 뭐 하세요? 벽돌로 집 져요. 벽돌공이네. 어떤 사람은요? 뭐 하세요? 저 시간당 1달러씩 갖고 일하래요. 노무자네. 뭐 하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을 짓고 있어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또 어트랙티브가 되는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뭐 할 때도요, 계속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보고, 이거 보자. 현상을 보고요, 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겠지. 이거 여러분 많이 하다 보면 재밌어요. 정말로요, 한 1년 정도 하죠. 그러면 70%에서 60% 맞추더라고요. 저는 확률 범위가 70% 정도로 와 있거든요. 보면 맞춰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면 심심하잖아요. 뭐 하겠어요? 사람들 보면서 뭐예요? 그러면 뭐가 좋아져요? 관찰력이 되게 좋아져요. 여러분, 다빈치가 그림을 많이 그렸죠. 다빈치가 왜 그림을 많이 그렸대요? 일단 몰라서 그렸대요. 일단 모르니까 일단 그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다 보니까 뭐예요? 정밀하게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관찰력이 좋아지니까 사람의 신체도 모두 이렇게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좀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네, 호기심은 관찰로 연결이 되고요. 관찰력은요, 정보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그 호기심은 어떻게 하느냐? 쓸데없는 거 호기심 가지면 또 뭐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평상시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거한테 롯데를 갔다 왔나? 롯데에서 하면 2층에 있겠네? 왜? 2층에서 뭔가 봤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직감력을 높이시라고요. 자, 그래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인터뷰로 메꾸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법. 자, 여러분. 인터뷰 자료가 제일 좋은 자료 중에 하나죠. 여러분, 원래 자료는요, 이 문헌 정보가 있지만 제일 좋은 넘버 자료는 입정보예요, 입정보.
아직 텍스트로 안 된 정보야. 예. 입 정보를 그래서 원래 대화를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어떤 대화가 좋냐면요. 야, 그거야 아니야? 이런 정보는 되게 안 좋아요. 이런 대화는. 어떤 대화가 뭐뭐까? 뭐뭐는 어떻게 생각해? 뭐뭐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끝나기 되게 좋은 거예요. 왜? 계속 말을 하게끔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말을 하게끔. 이 비즈니스 컨설턴트들은요, 말을 하게끔 정보를 해줘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요. 그거에 대해서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걔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결론을 낼 때는 닫힌 질문을 해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생각을 하게 하려면요, 오픈 퀘스천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대화가 달라지거든요. 자, 일단 제일 좋은 게 뭐 이런 거예요. 대화를 할 때는 처음에 뭐를 해요? 일단 그쵸? 풀어놓고 대화를 해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만날 때 모든 사람과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처음부터 비즈니스 얘기하죠. 그럼 아니가 뭐예요? 그냥 뭐 얘기하고. 여러분 미국 애들은요, 만나면 뭔 얘기해요? 그쵸? 날씨 얘기하잖아요. 왜 날씨 얘기를 해요? 날씨에 대한 건 공유되잖아요. 날씨가 맑네요? 맑은 걸 맑다고 하죠. 그쵸? 언제나 그런 질문을 안 물어봐요. Are you married? 왜? 이건 yes or no죠. 너와 나가 분리되는 질문이잖아요. 결혼했어. 그럼 어쩌라고요? 그죠? 언제나 물어볼 때도 뭘 물어봐요? 뒷말을 물어볼 걸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날씨가 좋네요. 아, 예, 좋네요. 아, 이런 날 밖에 나가면 상당히 기분이 좋겠어요. 아, 그렇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뒤에 뭐 비즈니스 쪽에 나가는 쪽으로 얘기하려고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거지, 생각을 하다가 그만하면 뭐가 돼요? 답이 이게 이제 어거지가 되는 거죠, 좀. 자, 그리고 형사 콜럼보 이용 방법이 뭐냐면 쭉 물어보다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물어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잠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형사 콜럼보가 알죠? 땅에다가 부인 잠깐? 하면 뭐야? 이러잖아요. 형사 콜럼보 방식이에요. 왜? 사람은 뭐 물어보면요, 설문조사할 때도 그래요. 자기가 대꾸하는 거에 대해 자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요, 순식간에 물어보면 깜짝 놀라면서 말을 해요. 그리고요, 인터뷰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어보면서요, 표정을 계속 보는 게 좋아요. 말은 거짓말을 해도 표정은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맥켄지나 이런 회사에서는 인터뷰할 때 언제나 2명이 가요. 한 사람은 적고 한 사람은 표정 살피고요. 여러분, 막 말하는데 다리 떨어. 이게 뭔 얘기일까요? 그리고요, 바디를 많이 보는 게 좋아요. 손에 땀을 쥔다. 긴장하고 있는 거죠? 이 손이 제2의 입이라고 하거든요. 안절부절 못해요. 그러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만났어. 이랬어. 어때요? 어때요? 내 손 뒤로 숨기고 있죠? 불안하죠? 바로 그래요. 손에 뭐 갖고 있어? 계속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만나서 뭐를 해요? 악수를 하죠? 악수를 왜 해요? 아무것도 없구나. 서로 이게 무장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 만날 때, 처음 낯선 사람 만날 때 제일 좋은 게 이런 거래요. 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악수하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손을 잘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불만이 있다는 소리예요. 뭔가 거만하다라는 거죠. 이러는 사람은요, 생각 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요. 이런 것도 관찰력을 통해서 다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 자주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이나 이 상관은요, 손동작 같은 거 잘 봐도. 그래서 옛날에 위대한 연설가들은요, 이러고 얘기를 했대요. 손을 안 보여주면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삶도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 아이디어 발상 방식. 자, 아이디어 발상은요, 여러분 카드패 아시죠? 카드패를 딱 해가지고 카드패를 쫙 풀어버리죠. 그게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아이디어 시간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아이디어는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뭐 같아요? 아이디어 사람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생각? 근데 그 새로운 생각 아니거든요? 공감하는 생각? 그것도 아니죠. 아이디어의 공식이 뭐냐면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이디어 공식이 기존에 아는 정보 있죠. 마이너스 내가 아는 정보가 아이디어예요. 기존에 이 정보가 이렇게 많아.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요, 뻔한 걸 가지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기존에 아는 게 이만큼 있고 내가 아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아이디어란 뭐냐? 여러분, 아이디어란 뭐냐면 새로운 생각인데 새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아이디어란. 아이디어란 기존의 생각을 좀 뒤집어서 생각하는 게 아이디어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뭘 많이 알아야 돼요? 기존의 생각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학습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무식한 사람의 아이디어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오케이? 누가 이러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죽이는 아이디어래. 이거 말해줘. 안 말해줘. 네가 훔쳐갈 거면 안 말해준대요. 그것도 궁금해. 또 안 해준다며. 그래서 술 먹여가지고 알아냈어요. 봤던 거야. 이런 게 태반이라는 거죠. 왜? 무식하니까 뭐예요? 모르니까 이거 지가 생각했을 때 그거죠. 또 정보력이 딸리니까 뭐야? 조사도 또 멍청하게 하죠. 미국 특허청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세상에요? 아이디어 없어요. 다 있거든요. 이미. 대신요. 뭐만 있어요? 다르게 해석하는 건 있대요. 뭐 이건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란요. 뭐냐? 프로 컨설팅이 브레인스톰이랑 카드패를 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카드에는 논리가 있죠. 규칙이. 에이스, 뭐 스페이스 이렇게 있죠. 쫙쫙쫙쫙 해서 쫙 뿌려버려요. 그러면 랜덤이 되죠. 랜덤을 가지고 새롭게 규칙을 짜요. 원인, 결과, 시간 배열, 뭐 이렇게 짜면 뭐가 돼요? 고도리가 되죠. 그죠? 섰다가 되죠. 이게 뭐야? 규칙이죠, 규칙. 그러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섞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논리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고, 창의란 뭐야? 그 규칙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상을 새롭게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팩트를 다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잘 나오는 건 어디서 잘 나와요? 여행 가면 잘 나오는 거예요. 네. 맨날 봤던 대로 보기 때문에 이 사무실에서 보거나 이런 경우에. 자, 그래서 처음 팩트를 할 때는 뭐 이런 거 있죠? 멍청한 질문도 없고 나쁜 아이디어도 없고 2시간 내에 끝내야 되고 종이 위에 적는 거. 종이 위에 적어야 계속 데이터가 많이 나오죠. 자, 표현 방식. 자, 먼저 무엇을 얘기할지 말하고 그리고 나서 요약하라. 말했죠, 이거 제가. 야, 매출 올렸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설명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을 더 자세히, 이건 중급에서 하는구나. 뭐 하겠지만, 사전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은요,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오케이? 프레젠테이션은요, 사전에 다 조율된 상태예요. 그 자리에서 쇼부를 보려고 하죠. 그러면요, 엄청나게 리스크가 있어요. 누가 한번, 야, 그따위로 PT 못하겠어?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프레젠트는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정말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사람은요,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유명한 사람은요, 재미없게 해요. 왜요? 다 그래서 들어요. 여러분, 코틀러가 와서 얘기 생각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다 들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게 한 시간에 1,000,000원이야. 그럼 다 들어. 그쵸? 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막 이렇게 막 이거 해야 돼요? 내 코틀러가 아니니까. 그죠? 코틀러가 아니니까 그 짓을 하는 거라고요. 내가 코틀러가면요. 난 그 짓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뭐 하는 거 보면, 할아버지들 있죠? 막 이러고 해. 곧 죽을 것 같은데도 막 이러고 해요. 그래도요, 감정이 와. 줘서 준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렇게 듣고 싶거든요.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뭐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그 정도의 레벨이 없으면 뭐예요? 쫑긋 세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목소리를 크게 하고 액션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싶으면 열정을 받고 싶죠. 그럼 열정을 주면 돼요. 그럼 청중은 열정을 줘요. 유머를 받고 싶죠. 그럼 유머를 주세요. 실력을 받고 싶어요? 그럼 실력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실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유머하고 열정하고 대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는 뭐 언제나 흐르게 한다라는 얘기는 해드렸고, 정보 메시지는 언제나 짧게 쓰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SV로 쓰세요. 언제나. 네. 나는 네가 싫어. 배고파. 매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 말의 특성이 있죠.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 뭐 매출이 저쩌고 뭐뭐입니다 라고 말하면 모든 걸 다 뒤로. 그렇죠? 뭐뭐는 뭐뭐입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결국 여러분 보세요. A, B, 즉 C 뭐가 중요해요? C죠?
우리 구조로 안다고. A, B, 하지만 D. D죠? 막 욕하고 나서 하지만 난 네가 좋아. 하면 뭐예요? 여러분 뭐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D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complete, structure. 언제나 뭐 어떻게 말을 해요? 사람한테 PT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는 언제나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거와 이거와 이거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 이해도가 좋고 팔로우업이 잘 돼요. 이런 식으로 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조금 지칠 거예요. 왜 지치는지 아세요? 이 자식이 지금 안 끝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6시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요, 여러분한테, 자, 12시에 시작하고 끝나는 건 말 안 해줘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죽어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유를 얘기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언제 끝나냐라는 거죠. 근데요, 내가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요. 10번이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큰 그림. 자, 고객 관리. 자, 고객이 나를 아닌 동맹군으로 인식하라. 라는 얘기는 해드렸고. 자, 그 다음. 언제나 참여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고객들은요. 참여해야 뭐예요? 여러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요. 팀원들, 제일 불만이 많은 팀원들은 참여시키세요. 참여하면요. 밖에서 욕을 안 하고 그냥 내부에서 욕을 해요. 원래요. 축구도요. 축구 안 하는 애들이 말이 많아요. 그렇죠? 하는 애들은요. 헛걱대니라고 축구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다 하게끔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제일 힘든 일을 주세요. 그러면요. 헛걱대니라고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자기관리 방식. 이거 이제 끝났어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대화를 많이 못해요. 그죠? 두 번째요. 멘토를 만드세요. 근데 멘토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스폰서를 만드시는 게 더 나아요. 멘토는 나이 많은데 좋은 말 해주는 아저씨들이 멘토예요. 네, 스폰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요, 어떤 회사에다 붙여놨어. 왜요? 네, 그 회사랑 뭐 일 좀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스폰서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시간 관리를요, 어떻게 잘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다이어리 쓰시는 분도 봤더니 시간 다이어리를 1시간대로 나눠서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시간 관리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은 잔업무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정말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은요, 다이어리 없어요. 비서가 해주니까. 그죠? 그리고 하루에 큰일 하나만 해요. 오전, 오후, 이게 막 해서 여러분이 한 일을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번 구조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뭘 하는지 답이 나온다고요. 시간을 쓸 때는 좀 넓게 잡으세요. 네. 그리고요, 언제나 키 드라이브 되는 일만 하세요. 쓸데없는 일은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해야죠.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놈이. 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요. 이건 뭐 말해나 마나죠. 자,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하고 또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